안녕하십니까, 소마시대마입니다. 자, 오늘의 영화 리뷰는 컴패니언입니다. 이 영화는 많이 스크린이 열려있는 영화 아닌데요. 한 10,000명 정도 관객을 동원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미국의 대형 영화사죠.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의 배급 영화고요. 미국에서는 1월 달에 공개가 됐던 작품입니다. 이 예산이 1,000만 불짜리 영화인데요. 이렇게 뭐 큰 규모의 영화는 아닙니다만, 뭐 이 예산을 충분히 넘어선 정도의 성과는 낸 상당히 좀 샤프한 그런 좀 SF 스릴러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 연출자는 드큐 행콕인데요. 저도 생소한 감독이고요. 주로 뭐 약간 뭐 TV 쪽에서 경력을 많이 쌓아왔던 감독입니다. 뭐 우리 쪽에서는 뭐 우리 그 한국 팬들에게는 뭐 그렇게 알려질 만한 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뭐 짐미 킴멜 라이브도 연출했고요. 그다음에 뭐 테네시어스 D 쪽에도 작업을 했네요. 테네시어스 D 작업도 했고 뭐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각본가이자 감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지금 호평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일단은 그 뭐 미국 쪽에서는 뭐 상영이 이제 뭐 종료가 됐습니다만 1월 31일 날 개봉됐거든요. 로튼 토마토 평론가 지수 94%고 그다음에 팝콘 미터라고 불리우는 그 관객층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끌어낸 일종의 그 쫀쫀한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평론가 분들도 최소 3개에서 4개까지 평이 나오고 보통 3개 반 정도의 평균적 수치가 나오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포스터는 사실 섬뜩한데요. 이게 뭐 점프 스커리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공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영화는 아니고요. 상당히 뭔가 좀 심리적 긴장감이 오히려 넘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이제 이 그 연인 관계죠. 아이리스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일종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일단 시작에서 나레이션을 하는 인물이 이제 아이리스예요. 그리고 소피 대처라고 요즘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배우가 출연을 했고요. 역시 저번에 그 노보케인에 제가 리뷰를 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잭 퀘이드, 데닉스 퀘이드와 맥라이언의 아들이죠. 이 조씨 역할에 잭 퀘이드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배우가 이제 주연 배우고 영화의 등장인물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파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 그 되게 부자 저 오른쪽 아래쪽에 나오는 세르게이라고 하는 러시아 계열의 부자 아저씨가 이쪽에 갖고 있는 별장에서 펼쳐지는 뭐 일종의 커플 파티가 이제 영화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캣슨 메간수리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데 이 인물이 이제 세르게이의 일종의 그 와이프가 있는 세르게이의 그 애인이죠.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와 패트릭은 하비 길렌과 루카스 게이지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남성 동성 커플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관계의 정체가 이제 영화의 중후반부에 이제 서서 이제 밝혀진다는 게 이제 영화의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 영화의 포스터라든가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영화의 설정을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건데 뭐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 약간 몰라야 아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제가 절정적인 스포들은 많이 안 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스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혹시나 제 인기 없는 리뷰를 보고 계신다면 뭐 그 이 제가 얘기하는 앞으로의 지금부터 얘기해야 될 얘기들에서 힌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지금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2번 있었다라고 하는 여주인공이죠. 아이리스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의 애초부터 딱 던져놓고 시작을 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조 씨를 죽였을 때라고 하는 첫 번째 오프닝 시퀀스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일단은 요 공간이 지금 이제 지금 조 씨와의 첫 만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공간을 눈여겨볼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의 의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의상이 최근의 의상이라고보다는 뭔가 이 의상 코드 자체가
5, 60년대에 이제 일종의 룩을 많이 가지고 왔고 색감이라든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 공간에 이제 배치된 물건들은 뭐 현대적인 물건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이 글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구성들 자체가 상당히 좀 클래식한 느낌의 이미지가 펼쳐져 있죠. 이들의 첫 만남이 표현되어 있는 장면은 일종의 판타지적인 그렇게 묘사로 되어 있고요. 이런 좀 뭐 일종의 기적적인 만남 같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연인이 일종의 이 외진, 이 호숫가에 있는 아마 가장 가까운 그 민가가 한 20 몇 킬로를 더 가야 되는 상당히 외지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 있는 별장으로 이제 초대되어 가는 것이 이 영화의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이들이 몰고 있는 차는 이제 아마도 그 회사 마크를 뗐습니다만 아이오닉 5 모델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뭐 차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별로 없고 잘 모릅니다. 네, 대충 근데 너무 익숙한 차라서 어디서 아이오닉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아이오닉이더라고요. 뭐 이거 뭐 더 찾아보면 뭐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영화의 설정이 이제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이제 그 핸드폰으로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주행해서 가는 차입니다. 뭐 실제로 미국에서 뭐 일부 지역에서 일종의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택시들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이 주인공들 자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이리스는 이제 이 상당히 애정어린 눈빛으로 이제 조시를 쳐다보면서 사랑에 빠져 있는 연인의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걱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면 친구들이 어떨까? 특히 이제 캣이라고 불리우는 여성이 이 아이리스를 미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시를 걱정하지 말라고 상당히 사랑스럽게 사독이면서 이 공간에 이제 좋은 말만 해주고 들어가게 되죠. 이들을 맞이하는 인물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캣이란 인물이고요. 메간 술이고 이분은 뭐 딱 봐도 인도계 쪽 미국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에, 이제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나머지 다른 커플 일라이와 어, 패트릭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티를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약간의 신경전과 대화들이 오가는데 캣이 하는 이 대화가 되게 재밌어요. 캣도 일종의 정부죠. 말하자면 부인이 아니라 정부라서 자기 스스로가 일종의 뭐 그 남자 돈 많은 남자 세르게이가 시키는 대로 옷을 입고 하라는 대로 이제 뭐 몸매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말하자면 성적 관계도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마찬가지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리 씨는 자기 자신을 엄연히 연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캣의 이야기에 동감하지는 못하죠. 자, 그러면서 캣과의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이들의 파티는 이제 멋진 그 음악들이 흘러나오고요. 사운드 트랙이 상당히 들을만해요. 아주 큰 예산의 영화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인상적인 음악들로 되게 이런 좀 그 스릴러와 어울리지 않는 요즘에 이제 그런 연출 기법이 많은데 상반되어 있는 로맨틱한 음악들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 영화의 또 재미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일단은 근데 전날 숙취를 많이 호소를 하면서 조 씨는 너 혼자 일광욕 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리스는 일광욕을 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남자 이 좀 뭔가 음흉해 보이는 러시아인이자 이 집의 주인인 이 세르게이를 만나게 되죠. 그 세르게이는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게 너를 혼자 내보냈다는 것은 나에게 기회를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세르게이의 이런 모습을 예상했다듯이 이 아이리스는 이 자신의 주머니 칼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세르게이를 살해하게 됩니다. 영화 예고편에도 좀 잔인한 장면이 나옵니다만 다소 잔인한 장면은 제외했고요. 피투성이 장면들은 좀 뒤에 나오니까요. 이해하시고요. 자, 어쨌든 그 이 굉장히 이제 이 둘은 놀란 상태인데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리스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주 잔혹한 뭐 고어적인 장면들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고어적인 설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장면이 후반부에 좀 폭력성이 좀 강화되는 후반부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하드고적인 그렇게 무시무시한 호러 영화 같은 영화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호러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컴패니언은 뭐 호러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정 자체는 좀 약간 호러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러고 등장을 하게 되는 아이리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 아이리스에 대한 대접이 좀 남다르다는 것이 이제 서서히 보여지게 됩니다. 조 씨는 아이리스에게 잠들어라고 말을 하게 되자 아이리스는 정말 잠들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는 앞에서 슬쩍 앞부분에서는 그런 배경들을 갖다 좀 뺐지만 이 아이리스는 일종의 로봇입니다. 말하자면 그 컴패니언이라는 제품처럼 컴패니언 로봇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성적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화 속에 좀 이따 대사에 나오겠지만 그런 용도의 성적인 용도의 로봇이었던 거죠. 하지만 단순히 성적인 용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야. 그래서 자신의 기억 속에 들어져 있는 조씨라는 인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고 정말 처절하게 사랑하고 있는 그런 인물, 그런 로봇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AI라고 하는 이 현대적 설정이 역시 또 컴패니언의 주요한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명령에만 따른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AI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또 새로운 아직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 아이리스의 경우도 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화되어 있는 그 명령을 따르긴 하지만 거기서의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는 측면이라는 게 또 재치 있는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의 긴장감과 스릴러는 이제 그것들을 이 아이리스를 이제 애초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의 인간들과 그다음에 그것에 변화하는 아이리스의 모습들을 지켜보는 그런 재미 요소들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일종의 생존 스릴러 같은 영화들이고요. 이 영화 속에서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이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되게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인원이 등장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캣이 등장해서 이제 이 조씨에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꺼버리라고. 그러자 이제 이 아이리스의 반응이 이런 거죠.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리스는 자신이 로봇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둘은 캣과 조씨는 사실 아이리스에게 일부러 의도하고 프로그래밍 설정, 해킹을 통해 가지고 아이리스가 자신의 방어 행위 이상의 행위, 그러니까 로봇이라면 뭐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인간을 살해한다거나 인간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의 모두를 갖다가 해킹해서 제거해 버리고 아이리스에게 의도적으로 세르게이가 접근하도록 하고 상황을 만들고 아이리스가 자기 방어를 하면서 세르게이를 살해하도록 계획을 한 거죠. 이 상황을 눈치챈 친구, 그러니까 전혀 이 계획에 캣과 조시가 그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몰라고 왔던 일라이라고 하는 친구의 경우에도 상황을 짐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들의 그런 행위 자체가 막대한 이 별장에 숨겨져 있는 막대한 현금 다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시 이 영화에서는 이제 이런 그 이들의 정체성, 지금 아이리스의 정체성도 영화의 전반부까지만 해도 뭐 배경을 깔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반칙을 행한 건 아닙니다. 그 보면 아리스의 의상이라든가 행위들을 잘 지켜보면 그럼 사실 뭐 영화의 포스터 자체가 아이리스가 정상적인 인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면서 하지만 어쨌든 아이리스의 행동 자체가 워낙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리스라는 존재가 매우 인간적이라고 느끼게 돼요. 근데 그 인간적인 느낌의 연출은 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돈을 차지하기 위해 아이리스를 갖다가 이제 넘겨야 되는 거죠. 잡아서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리스는
재치를 발휘해서 이건 요 상황이 이제 바로 아이리스를 처음 받았을 때의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리스는 자신이 로봇임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조씨는 제품을 받았을 때, 아이리스를 받았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자기들도 아나요. 근데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리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화의 컨트롤이라는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아리스는 그 조씨가 일종의 영화의 후반부에 나옵니다만 렌트한, 그러니까 조씨는 이 아리스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핍되어 있는 그 자신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핍에 대한 보상으로 강탈을 저지르는 그 되게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리스를 아끼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리스가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화의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뭐 로봇을 대하는 도구적으로 완전히 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도구를 대하는 윤리적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아이리스는 자신이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설정들 또 이제 고치죠. 인텔리전스 그러면 지능을 40도면 매우 순종적이고 그런 존재들로 이제 조씨가 이용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자신의 탈출 계획을 이제 구체화 실현시킵니다. 일단은 인근 야산 숲속으로 숨었다가 그 이 친구들은 숲속에 숨어 있는 아리스를 찾아 나서게 되죠. 기본적으로 아리스의 일종의 그 용도 자체가 연인 로봇이기 때문에 아리스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이 일종의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뭐 영화의 이미지처럼 보이는 것처럼 뭐 이 무시무시한 뭐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힘의 리미트가 걸려 있는 거고 특히 여성 로봇이기 때문에 더더욱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능도 100% 아까 40% 설정이 등장을 합니다만 실제의 지능 역시도 영화의 설정상 그냥 아이비리그 대학생 수준의 그 행동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치밀한 전략가라거나 이렇게 행동하진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 정도의 수준 정도로 행동을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서 이들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점점 밝혀지는데, 이 지금 요 장면은 이제 그 영화에서 동성애 커플, 게이 커플로 등장하는 패트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라이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파티에서 만나서 이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패트릭과 일라이가 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서 예, 점점 더 그 재미있는 설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령 이 지금 두 개의 커플에서 여기서 또 이제 스포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스포가 나가니까 안 할 수 없네요. 이 스포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화의 후반부까지 또 영화를 하려면 이 스포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의 중반부가 넘어서게 되면 이 일라이와 패트릭 커플의 비밀도 등장을 하는데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장면은 영화의 앞부분에서 패트릭 이 금발 남자죠. 패트릭이 일라이를 만났었던 기억의 장면들이 이제 영화의 앞부분에 말로 설명이 되고요. 영화의 중반부가 되면 이제 또 그 장면이 이제 반복되어서 이용되고 영화에서 다시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가가 이제 더 후반부로 가면 이용이 됩니다. 사실은 일라이가 이제 키 작은 쪽이죠. 이 금발 남자인 패트릭은 일종의 이 그 사랑 로봇, 이 컴패니언 로봇의 초창기 모델이었던 모델인 거죠. 다만 이제 이 둘의 관계는 이 영화의 조시와 아이리스보다는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관계고 이미 단종된 모델이에요. 패트릭은. 그래서 패트릭은 현재는 생산되지 않는 모델이지만 그 이 로봇 이상의 감정을 이 일라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지내오는 삶이죠. 컴패니언이란 말처럼 이뭐 반려 로봇이지만 일라이는 적어도 조씨보다는 훨씬 더 자신의 인물 자신의 일종의 그
친구로 또는 연인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돈을 요구할 정도로 이 패트릭의 요구까지 할 정도로요.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패트릭의 정체가 등장하는데 정체가 소개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영화 속에 이런 장면 상상인데요. 이 일단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이리스는 자신의 그 살인 자체가 지금 패트릭과 일라이의 대화를 통해서 실제의 자신이 왜 살인을 하게 되었는가의 의도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조 씨가 자신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상상 속의 장면인데 만약에 직접 조식이 가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그래도 프로그래밍상 그리고 하나의 개취로 보자면 조작되었지만 어쨌든 기억상 조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역시 아이리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도 이런 조 씨가 하는 행동이 싫지만 미워하진 않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배반 이것들을 추구하는 아이리스의 행동에 대해서 조 씨가 비난을 하자 너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을 자신의 이제 영화 속에 소개되는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또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또 있다는 것이 이 영화의 또 재미있는 지점이고요. 또 영화는 이제 점점 점입가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영화의 이제 후반부가 되면 아까 이제 패트릭이 어떤 존재인 것까지는 이제 스포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패트릭은 이제 일단 영화 속에 등장한 것처럼 남자 로봇이고 남자 로봇이기 때문에 좀 더 또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게 어그레시브한 그러니까 공격성 능력도 고칠 수 있어요. 이제 조 씨가 이 기억을 다시 조장하고서 리셋을 이게 이 장면이 이제 리셋하는 장면인데 리셋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 패트릭을 지배하게 되고 패트릭은 목적을 위해서 돌진하게 되는 상황이 발달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생각이 이 둘의 주범이었던 캣과 조시의 의도에 비해서 사건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조시는 이제 사건을 덮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존재인 자신의 이제 아이리스를 갖다가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일종의 사건의 조작을 위하여 패트릭을 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화의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 조씨는 이 로봇의 잔악성을 깨닫고 나아갈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이것이 이제 이 영화의 재미있는 지점이죠. 약간 접근이 어쨌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되게 창의적인 각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듯하지만 이 우리가 이제 AI가 작동되는 시대에 로봇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라는 존재가 명령어를 수행하는 단순 기계 머신의 개념을 벗어나서 컴패니언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일종의 경력을 그 일종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하거든요. 영화의 후반부 장면에서 이제 조 씨의 그 대비되는 악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텔리전스를 컨트롤 해가지고 이 아이리스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너는 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 제시하는 영화의 후반부 장면인데요. 상당히 인상적인 구도의 미장센을 통해서 이 몰려 있는 아이리스의 상태를 갖다가 봅니다. 아이리스는 이 상태에서 이쪽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영화상의 눈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실제로 물리적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생물적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물탱크에서 공급되어 있는 감정의 표현 같은 걸로 묘사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어쨌든 간에 자신의 이제 정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은 그 영화 속에 이제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지나가는 보는 자신의 다른 모델인 거죠. 그 모델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리스의 장면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어떤 결말을 향해서 나아갈 건지는 약간 약간의 힌트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그 좀 평이 좋아서 일부러 찾아가서 본 영화였는데 기대보다 훨씬 재미있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 그대로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뭐 어렵다, 뭐 예술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그 되게
그 배우라든가 이제 잘 조련되어 있는 이제 이런 스탭들이 되게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예산에서 젊고 능력 있는 배우들하고 되게 좋은 설정, SF적인 설정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상당히 흥미진진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가지고 허술하지 않고 이 영화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고요. 영화 전체적으로의 뭐 연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장면 하나하나의 그 연출이 상당히 깔끔하게 연출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화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호러에 가까운 스릴러이지만 억지로 막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 같은 걸 어째 지향하고 영화 탄탄하게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영화 속에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인텔리전스를 컨트롤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에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이제 뒤집어서 사용하는 좀 영리한 방식의 각본들이 적절히 활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의 수동적이었고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의상 자체의 컨셉을 보시면 아리스라고 하는 인물이 60년대 풍의 옷을 입고 되게 이제 60년적인 수동적인 여성상의 인물이었다가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 점점 자각해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말하자면 로봇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쪽에 의인화해봤을 때 수동적 대상, 이용의 대상에서 독립적 존재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아주 SF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시각으로 좀 바라본다는 점에서 좀 흥미로웠고요. 이 조씨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뭐 전형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 역할도 굉장히 잭 퀘이드가 꽤 멋있게 그러니까 초반부에 되게 부드러운 남자에서 후반부에 가면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악당성 같은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인물들의 연기를 꽤 잘했습니다. 이 루카스 게이지의 그가 연기한 패트릭의 캐릭터도 이 그런 다층적 감정들을 표현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루카스 게이지의 패트릭이 되게 놀라운 지점은 이제 오래된 컴패니언이었던 거죠. 오래된 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지 않았지만 깨닫는다는 설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 뭐야 일종의 포렌식 같은 것처럼 기억이 만약에 AI 시대라면 기억이 리셋되었다고 했을 때 모든 기억이 완전히 사라질 것인가 라는 AI 시대에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설정 자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뭐 아주 상식적인 사실 그 조씨는 꽤막 나름대로 살인 계획을 꾸민 60만년 남자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 정밀도가 높은 그런 뭐 공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빈틈들을 잘 활용해서 영화의 이제 플롯이 전개되는 측면들도 좋죠. 그러니까 좋았던 면이고요. 캐릭터의 특성들을 영화 속에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길이도 이렇게 늘어지지 않는 딱 이쪽에 상업 영화로서 적절한 시간대에 상영 시간 97분 정도의 상영 시간이고요. 그 시간 안에 이 팽팽한 긴장감을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컴패니언이라는 이 영화를 접해서 한번 보시면 좀 즐거운 감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라인 시네마의 작품인데 이게 뉴라인 시네마가 옛날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영화사로서 좀 독창적인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워너브라더스 한다면 좀 존재감 같은 게 좀 없는데 옛날에 그 뉴라인 시네마의 좀 특인 독창적이고 약간 장르적인 그런 장르 영화적 특성적인 측면들이 이 컴패니언에는 좀 잘 그려져 있는 영화여서 그 점 역시도 좀 반가운 영화였습니다. 일단 뭐 크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되진 않겠지만 OTT로 넘어가더라도 흥미롭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컴패니언 이상 뭐 얘기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